올해 6월 서울시의회 본회의. 예를 들어 한 조합이 신청한 융자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했을 때 실제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2억 3천만 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규 시의원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을 지원하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이미 10억 원을 기준으로 조사 측량비, 설계 감리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어떻게 2억 3천만 원으로 해당 계획에 맞춰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김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는 개발정책과는 관련이 없는 교육위원회. 알고 보니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혜택을 받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융자 지원 조례는 당연히 광범위한 그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라는 요구로 볼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본인 사업장에 대한 이익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적절치 않고. 김수기 의원은 시의원을 하기 전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동대문 구의원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회의록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김 의원이 아파트 재건축 계획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구청에 집유하게 요구합니다. 왜 장안 이동의 아파트에 대한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매칭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뭐죠? 과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확인해 보니 김 의원 배우자 명의로 된, 지금은 김 의원이 조합장까지 맡고 있는 바로 그 아파트였습니다. 결국 질의 다음 날 예산 1억 5천여만 원이 새로 편성됐습니다. 2016년에도 서울시에 지구 지정을 올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의 진행 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도 자신의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체근하는 비슷한 일이 되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지구 지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기 의원에게 결국 본인에게 이익으로 돌아온 이런 활동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물었습니다. 당시에는 아파트를 소유하긴 했지만 조합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를 댑니다.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이해충돌하고 관련된 거 아닌가요? 만약에 조합장님들이 서울시에 가서 그 얘기를 꺼내면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쉽게 나서지 않을까요? 제가 구의원일 때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이 아니었어요. 민원을 제가 대신 전달해드린 거예요.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경사진 언덕 위로 빌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가 노고산동 2018년부터 재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준비를 하는 도중에 신축으로 인해서 지분 주기가 너무 많아서 재개발을 가면 안 돼가 실익이 없어서. 재개발이 성사되면 보통 분양권은 세대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같은 땅이라도 세대별로 나누어 등기를 할 수 있는 다세대 주택을 우후죽순 지으며 생긴 풍경입니다. 지분 쪼개기로 불리는 방법입니다. 투입금 때문에 우리 조합원 원주민들이 그 사람들 때문에 다 지금 막말려서 거지된다고 생각을 해야지. 급기야 지난해 10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재개발 추진 모임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동의서를 모아 구청에 제출했습니다. 모임 대표격인 김모 씨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필래 당시 마포구의원의 남편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처음부터 그걸 받으러 댕겼지. 이제 이걸 하려고, 사업을 하려고 받으러 댕겨가지고 찬성파들을 받으러 댕기고. 결국 올해 2월 마포구청은 개발 행위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는 아직도 다세대 주택 건설 공사가 한창인 곳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지분 쪼개기 금지 명령이 나오기 직전에 허가를 받은 건물이었습니다. 소유주를 확인해 봤습니다. 바로 이필래 의원의 남편이자
지분 쪼개기 반대 동의서를 받으러 다니던 김 씨였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 다 이제 지분 쪼개기 하는 사람들 동의서 받고, 그리고 이제 웬만큼 그 동의율이 나오니까는 그때 이제 자기 집을 갖다 진 거지. 두 명이 나눠 갖고 있던 토지도 공유자가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자기가 쪼개기로 해놓은 걸 못 짓게 하겠다고 해놓고 다 해놓은 다음에 거기다가 새로 지어가지고 쪼개기로 다 해놓는다는 얘기가 말도 아니지요. 그건 뭐 말이라고 해요? 당시 이필래 전 의원이 활동하던 상임위원회는 재개발과 관련된 복지도시위원회였습니다. 상임위 회의에서도 노고산동에 대한 개발 제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곳인 옛날 노고산 재건축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사전 검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분 쪼개기 자체가 없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언제 금지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행위 제한 고시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이 전 의원은 자신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다 끝난 거거든요. 저는요, 지분 쪼개기 안 했고요. 여기 동네는 다 쪼개기를 하잖아요. 재개발 쪼개기는 다 누구나 다 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남편 김 씨는 자신은 실소유주가 아니고 애초부터 해당 토지는 이 전 의원의 언니와 형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저하고 이제 그 친구면 동서인데 뭐 어려운 상황이 돼가지고 명의 신탁을 좀 해달라고 해서 30년이 좀 명의 신탁을 했던 거니까 동서의 세 자녀 또 며느리 뭐 사이 그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적은 거죠. 해명대로라면 실제로는 그 지역에 자기 집이 없는데 재개발 추진 모임을 만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이필래 구의장이었고 그 사람이 구의회에서 또 부동산 재개발 그 관련된 부서를 또 맡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남편이니까 당연히 서로 알고 있다고 보죠. 주민들은 이들이 사전에 개발 제한과 관련한 정보를 입수했을 거라며 이필래 전 의원과 남편 김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네, 지분 쪼개기가 금지되기 바로 직전에 막차를 타고 지분 쪼개기를 했고요. 공교롭게도 아내는 이게 언제 금지되는지 뻔히 알 법한 구의회 의원이었다는 거잖아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현직 조합장인 시의원이 대놓고 이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쓸 예산을 달라. 저는 이것도 놀랍던데요. 네, 지금까지는 지방의원들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을 겸직하면서 벌어진 이해충돌 사례를 보셨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더 심각한 이해충돌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더 심각하다. 어떤 겁니까? 네, 바로 본인의 지역구에서 의원도 하고 건설회사도 겸업하는 사례였습니다. 자신의 임기 중 무려 2,600억 원대 아파트 분양 사업을 벌인 한 지방의원을 추적했습니다.